안녕하세요. 화물차 국내 시장 수입차들이 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이 앞선 기업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고 외화를 벌어 나갔는지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화물차 메이커, 이 메이커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조용하게 있을 것이 아니고 수입 화물차 실체를 폭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나 속였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반드시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공론화시켜서 정치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승용차를 타시는 분이든 화물차를 타시는 분이든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공인연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인연비, 그 연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차주들입니다. 차를 타고 있는 차주들이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에 나와 있는 순간연비, 누적연비를 확인하고 또 공회전 연료 사용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속여도 어느 정도 속여야 수긍을 하죠. 자동차 메이커 기술이 없어서 디지털화 시키는 거 맞출 수 없다,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기술력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속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혼자만의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이렇게 스캐닝 장비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운전기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연비를 향상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 장비를 개발하다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하고 현실하고. 그래서 그 부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2005년부터 화물차 쪽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도 개발하고 운전자분들 교육도 시키고 해왔는데 유독 화물차 쪽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심각할까요? 국산차 연비 낮다, 수입차 연비 높다, 조금 효율성 면에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기판 연비, 트림 연비라 그러죠.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화물차용 제품을 개발하고 운전자분을 교육시킬 때 화물차 차량에 나와 있는 계기판, 그 계기판에 공회전 연료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회전 연료 사용량이 얼마나 허구인지, 국민을 얼마나 속였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같이 검토하시고, 화물차주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입 화물차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는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시장 확대를 얼마나 크게 해 나왔는지 수입차 그 메이커들이 시장을 습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입차들 이렇게 계기판을 확인을 해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겠느냐. 자동차 메이커하고 부딪히면서까지 내가 생활하고 개발하고 밥벌이 하기도 힘든데 거대 악과 싸워서 이득을 볼 게 무엇이냐.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외화를 벌여야 되는 걸 역으로 그 수입 화물차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 돈을 빼나가는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순수한 기술력으로 빼나가는 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서 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 화물차주분들 과거 차량도 똑같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검토를 했지만은 그럼 18년 전이죠. 그 전 단계부터요. 초창기부터 계기판에 공회전 연료 사용량이 표시됐던 차량들 그때부터 지금 현재 차를 운행하고 계시다 그러면 댓글로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너무 속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해서 화물차 차주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입 화물차 실체를 폭로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국민을 속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공개되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치를 뜰 내용이에요. 자, 얼마나 잘못됐는지 근거부터 한번 갖다 대볼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회전에 따른 손실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1500cc 자동차 한 대의 자동차 5분간 공회전을 했을 경우에 약 100c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0cc인데 100cc가 먹는다 5분. 그러면 1시간이면 1.2리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냉간시 상태예요. 아주 혹한 추위가 아니고 냉간시에 공회전 때 1200cc 먹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500cc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간 상태, 그러니까 냉각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상태를 보시면 얼마 정도 먹느냐. 5분간 65cc인데 공회전 때 780cc 먹는다고 나옵니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1500cc, 우리가 승용차 있죠. 아반떼 이런 게 1500cc입니다. 자, 그런 차량들이 공회전 때 냉간시에 1200cc 시동거를 놓고 냉각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고 나서 온간시 엔진이 정상적인 열 80도, 90도, 100도 요 사이에 냉각수 온도가 올라갔을 때 공회전을 1시간 시키면 780cc 먹습니다. 자, 온간시에 780cc라고 딱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20cc만 더 주면 0.8리터입니다. 0.8리터요. 자, 그러면 화물차요. 화물차 400마력, 440마력, 460마력, 480마력, 500마력 이런 차들 540마력, 560마력 많습니다. 600마력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요. 그때부터 수입자동차 계기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회전 때 기름량은 얼마나 먹을까? 제품 출시할 때부터 자꾸 이제 그 계기판이 있는 차들은 보아왔는데요.
자, 400마력 이렇게 하면 그냥 한 12리터, 11리터 엔진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12리터 하면 1500cc에 몇 배입니까? 자, 그 배수를 확인해 보시면 그냥 12리터 엔진이라 치고 그냥 간단하게요. 그리고 1500cc 휘발유 차량이라고 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배기량이 약 8배입니다. 엔진 상당히 큽니다. 작은 엔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엔진을 보면 엄청난 큰 엔진입니다. 그런데요, 계기판에 공회전 연료 사용량 확인을 하면 얼마 정도 먹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마력 초과 엔진요. 400마력 초과 엔진인데, 400마력 하면 410, 430, 460, 500, 540, 550 이런 차들 600마력 이상 되는 엔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차들요, 시동 걸어놓고 공회전 연료 사용량을 보면요, 800cc 먹는 차도 있고 1리터 먹는 차도 있고 1.2리터 먹는 차도 있고 1.3리터 먹는 차도 있고 1.5리터 먹는 차도 있고 1.6리터 먹는 차도 있고 2리터 먹는 차도 있고 2.5리터 먹는 차도 있고 3리터 먹는 차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800cc라고 봅시다. 이 800cc요, 400마력 엔진에 800cc다. 이 경유 차량입니다. 엔진 상당히 큽니다. 큰 엔진이 어떻게 우리가 아반떼 기름, 공회전 먹는 기름만큼밖에 안 먹느냐? 800cc. 심각하죠? 그러면 엔진이 그만큼 좋아서 기름이 시간당 연료 사용량이 800cc밖에 안 먹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숫자요, 800에서 3000cc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숫자를 낮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 낮게 해주면요, 우리가 계기판에 나와 있는 누적연비가 테스트 룰, 공인연비 테스트 룰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영향을 안 미치는 연료 사용량입니다. 부하가 걸려버렸기 때문에요. 이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회전을 시동을 켜놓고 시동을 켜고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사용량을 보면 시간당 연료 사용량이 800cc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 800cc, 1200cc, 1900cc, 2000cc를 먹는 것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엔진 소리가 전혀 변하지 않고 회전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기름 들어가는 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요, 3000cc 먹던 차가 갑자기 2000cc로 떨어지고요, 2500으로 올라가고요, 1800으로 떨어졌다가 1200으로 떨어졌다가 춤을 춥니다. 밑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원차 엔진 상태, 회전수나 연료 분사량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요, 이 숫자만 흔들립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장난을 치고 있어요. 왜 장난을 칠까요? 범위를 맞추는 거예요. 트림 연비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니까 10% 내지 15%를 맞춥니다. 심하게 할 때는 15% 넘어갑니다. 더 많이 표시되게 되는 거죠. 이 숫자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주행 중에 프리일 주행이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 어떻습니까? 이게 수동 기반의 오토기 때문에 기아를 빼면 공회전 기름량만 표시됩니다. 그러면 연비가 엄청나게 노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 기름은 더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장난을 치면 실제 연비보다 더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월등하게 나버립니다. 월등하게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산차 안 사고 수입차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주유소에서 매일 주유회가 차계부 짓고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이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연비를 맹신해서 외화 유출을 엄청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공인연비 테스트를 들어가면 이거 절대 안 걸립니다. 이렇게 숨겨놓고 공회전 기름량으로 장난을 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용차는 어떻습니까? 주행 중에 오토미션에 프리힐 기능이 들어가 있다면 주행 중에 발을 떼면 프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회전 기름량의 주행 속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비가 엄청나게 높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이런 장난을 치놓으면 모르죠. 화물차 하시는 분들 여러 차종들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공회전에 800cc 먹는다. 아반떼 1500cc 그 차량 가솔린 먹는 차량하고 그 엔진의 10배 사이즈가 되는 그 엔진에서는 800cc밖에 안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속인다 이거예요. 자, 500마력 이상 되는 차들 2리터 일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2리터 돼 있다가 엔진이 아무 이상 없다가 엔진 진동도 없고 소음도 다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숫자만 3리터로 표시됐다가 또 조금 있으면 2리터 맞추고 이랍니다. 뭡니까? 프로그램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주분들은 메이크 적으시고요. 댓글에 자기가 볼보를 타고 있으면 볼보, 그 다음에 벤츠를 타고 있으면 벤처, 200호를 타고 있으면 200호, 만을 타고 있으면 만, 스카니아 타고 있으면 스카니아 이렇게 적으시고요. 연식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력을 적으세요. 그리고 공회전 연료 사용량을 적어보세요. 요 4개를 적으면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얼마나 사기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속여야죠. 저같이 현장 경험 있는 사람이 이것을 덜쳐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덜쳐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속인 수입 화물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반떼가 공회전 때 800cc 먹는데 그 엔진의 10배만큼 큰 엔진이 공회전 때 경유를 800cc 선다.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소렌토나 이런 작은 차들 있죠. 그 차들도 800cc 먹어요.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소렌토 차 있죠. 그 차체 절반 사이즈 되는 게 엔진이에요. 화물차 엔진이라고. 근데 그게 800cc밖에 안 먹는다? 말도 안 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만져본 사람 입장에서 공론화 시킬 때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공론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익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수탈 당하지 않는 나라로 살아가야 한다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